1930년대 독일이 유대인을 탄압하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일찍이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은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동아시아를 지옥 같은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닐스 보어, 에르빈 슈레딩거 등 수많은 과학자가 두각을 드러냈고, 양자역학을 위시한 현대 과학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독일에서 오토 한과 그의 동료들이 원자폭탄 개발의 열쇠가 되는 핵분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으로도 전해졌고, 핵 연쇄 반응을 고안한 실라르드 레오는 핵분열의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유럽은 물론 온 인류에게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실라르드 레오는 독일이 개발하는 핵무기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작성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서명을 부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개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모두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유대인 과학자였기에 나치 독일의 잔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라늄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핵무기의 파괴력과 위협에 대해 보고받았고, 2차 세계대전을 결정짓는 핵무기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여론은 1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많은 인명피해와 대공황의 여파로 2차 세계대전 초기까지 유럽에 대한 개입과 전쟁에 반대했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하와이에 주둔 중인 미군의 태평양 함대가 공격받으면서 전쟁을 반대하던 여론은 사라졌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연구개발국 국장 바네바 부시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휘관을 원했고, 브레온 서머벨 장군의 추천으로 레슬리 그로브스를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레슬리 그로브스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병 장교로 임관하여 대령으로 진급했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 건설의 실질적인 지휘를 맡아 2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파업과 물자 부족의 악조건 속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로브스는 펜타곤 건설이 끝나면 해외의 전투 임무를 맡아 전장에서 공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는데,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맡게 될 거대한 계획의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그로브스에게 맨해튼 프로젝트는 단순한 행정 업무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원자폭탄은 방사성 동위원소 우라늄 235의 핵분열 반응으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자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우라늄 238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우라늄 235를 얻기 위해 전자기적 분리, 기체 확산, 열 영동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 그로브스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연구소를 방문했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방사선 연구소에서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어니스트 로런스의 추천으로 참여한 원자폭탄 개발 회의에서 중요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입지를 넓혔고, 맨해튼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에스원 위원회에서 고속 중성자 연구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그로브스와 만난 자리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진행이 느린 이유를 각지에 흩어진 여러 연구소에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모든 연구소를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연구하는 중앙연구소의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그로브스가 고심하던 핵무기 개발의 보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설계에 대한 독보적인 이해도와 방대한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오펜하이머를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중앙연구소의 총책임자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론 물리학 교수에 불과한 오펜하이머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는데, 더 큰 걸림돌은 오펜하이머의 정치 성향이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빈곤에 허덕였고, 나치 독일의 탄압에서 유대계 친척들이 미국 이민을 도왔던 오펜하이머에게 정치와 이념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의 동생 프랭크는 한때 공산당에서 활동했으며, 오펜하이머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진 텐트록도 공산당원이었고, 오펜하이머가 속한 조직들의 상당수는 FBI가 공산당 위장단체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공산당과의 밀접한 관련에도 불구하고 그로브스가 오펜하이머를 중앙연구소의 총책임자로 결정한 것은 그에게서 초월적인 야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과학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던 오펜하이머는 정치 성향 때문에 원자폭탄 개발에서 제외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절친한 동료인 어니스트 로런스의 조언대로 공산당과 관련한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로보스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연구소의 소장이 된 오펜하이머는 문학을 사랑하는 이론 물리학자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행정가로 변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결단력 있는 관리자이자 리더로서 로스 엘레머스 연구소를 원자폭탄 개발의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들었고, 동료들이 역량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왔으며 모두가 그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는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항복하면서 원자폭탄의 개발에 나치에 맞선다는 그들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이대로 전쟁이 끝나고 원자폭탄이 군사기밀이 된다면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은 핵무기가 빗발치는 핵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핵무기의 개발을 마쳐야 한다고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원자폭탄 투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지만 포츠담 회담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가 필요해졌고, 그들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원자폭탄의 개발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었던 암호명 트리니티는 오펜하이머의 애인 진 테트록이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실험 장소는 뉴멕시코의 엘라모고도 비행장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사막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폭탄은 30m 높이의 철탑에 올려졌고, 오전 5시 30분 12km가 넘는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양보다 몇 배나 강렬한 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황금색, 보라색, 회색, 파란색으로 물들였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회상했습니다.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트리니티 실험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은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 2차 세계대전의 끝을 고하게 되었습니다.